하반기 역시 바이오가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이유, 해당 제목 보고 들어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부터 왜 하반기 그리고 내년까지 바이오가 끌고 갈 수밖에 없는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도 있으실 텐데 바이오가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이유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자면요. 뭐 알고 계시는 분들도 아실 수도 있겠지만 크게 우리가 5가지 정도로 꼽을 수가 있다라고 봅니다. 자, 여기서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드리면서 바이오가 국내 시장을 어떻게 끌고 갈 수 있을지 세밀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하반기 바이오 일정, 2세대 치료제 특허 만료, IRA 정책, 비만 치료제와 ADC 이벤트들로 우리가 꼽을 수가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금리 인하는 진행이 되게 된다고 한다면 금리가 내려가고 지금까지 그래 왔듯이 종합 주가 지수는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래서 노란색이 금리고요. 그리고 파란색이 지수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내려가니까 지수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해당 내용들을 보았을 땐 바이오뿐만 아니라 금리 인하와 함께 전체적으로 시장의 양적 긴축이 풀리면서 시장의 유동성 공급과 함께 모든 주가 지수가 오른다라는 긍정적인 부분들을 모두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기준금리 변동은 미국 및 국내 헬스케어 지수와 반비례하는 모습들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국내와 미국 기준금리를 빨간색으로 우리가 확인해 봤을 때 금리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줄 땐 제약과 의약품에 대한 헬스케어 지수가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갈 땐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또한 반대로 우리가 볼 때 미국의 금리가 떨어질 때는 나스닥 관련된 헬스케어 지수가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갈 때 지수가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반비례 관계라는 걸 정확히 알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된다면 헬스케어 지수는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예측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또한 기준금리 변동이랑 코스피 의약품 지수의 변동도 동일하게 상반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뭐 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금리가 내려가니까 코스피 의약품 지수 올라가고 금리 올라가니까 내려가고 반비례 관계라는 걸 우리가 지금까지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 즉 쉽게 말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금리 인하는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을 낮춰서 투자 환경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고, 특히 자본이 많이 필요한 바이오테크 기업들에게는 저금리 환경이 연구개발 자금을 저렴하게 조달할 기회를 제공하고 혁신적인 기술 개발과 임상시험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해준다. 이로 인해서 바이오주에 대한 투자 매력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내용이죠. 즉 쉽게 말해서 금리가 내려가면 바이오 기업들은 저금리 환경에서 연구 개발을 쉽게 할 수 있고 저금리로 인한 투자에 대한 부분들의 수혜를 받는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쉽게 말해서 내가 뭐 금리가 높아가지고 대출을 많이 받아서 뭐 한 달에 높은 금리로 인해서 이자를 100만 원씩 냈다. 그런데 이제 금리가 내려가면서 한 달에 이자를 70만 원만 내도 된다. 이렇게 넘어가면은 이전에 100만 원 빡빡하게 내다가 30만 원을 덜 내게 되면 이 남은 30만 원을 쓰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럼 시장 경제가 활성화되겠죠. 아니면 저축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 내가 직접적인 투자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저축을 한다고 하더라도 예금 적금으로 들어갔을 때 그 돈들은 결국에 금융회사에서 투자를 다시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결국에는 투자 시장 그리고 경제 활성화에 금리 인하는 도움을 준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이제 두 번째 상승 모멘텀을 볼 수 있는 건 하반기 바이오 일정들입니다. 학회 일정들만 우리가 확인해 봤을 때 9월달, 10월달, 11월과 12월을 확인해 본다면 생각보다 많은 학회 일정들과 이벤트들이 있는데요. 해당 이벤트에 따라서 관련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거나 개발, 학술지와 연구 결과 발표를 하는 기업들 그리고 관련주들이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여줄 가능성도 매우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뭐 예시로 한두 개만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 9월 9일부터 13일까지는 유럽 당뇨 학회, 즉 비만 치료제 관련된 테마들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 유럽 종양 학회는 13일부터 17일, 그렇다면 항암제, ADC, 뭐 암 관련된 관련주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뭐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는 알츠하이머
침에 관련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거나 개발을 하고 있는 바이오 업체들의 관련주들의 움직임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음 내용은 이제 2세대 치료제 특허 만료인데 2032년까지 55개의 블록버스터급 첨단 의약품 특허 만료 예정이면서 블록버스터 신약은 세상에 처음 개발된 신약으로 국내 연매출 100억 원 이상, 글로벌 블록버스터는 연간 10억 달러, 약 1조 3천억 이상을 기록한 의약품들을 블록버스터급 첨단 의약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들을 보면은 국내 제약 업계에 이제 바이오시밀러가 해당 블록버스터급 특허가 만료되면서 바이오시밀러 개발 경쟁이 치열해지고 바이오시밀러 업계에 붐이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바이오시밀러가 뭐냐, 이 부분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주요 바이오 의약품 특허 만료 현황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 여기서 제일 최근에 주목해야 할 건 스텔라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뒤 넘기면 또 이제 특허가 만료되는 기업들과 제품들을 우리가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바이오시밀러가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특허 기간이 끝난 바이오 의약품을 본떠서 만든 동등생물 의약품이다. 즉 쉽게 말하면 카피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특허 기간이 있으면 카피를 뜨면 안 돼요. 그럼 소송을 당합니다. 그 기간이, 특허 기간이 만료가 되고 끝이 난다면 같은 성분의 이제 복제약을 카피 떠서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하는 게 바이오시밀러의 역할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왜 커지느냐, 이 부분은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던 블록버스터급 첨단 의약품 특허가 만료가 되게 된다라고 한다면 바이오시밀러들이 많이 붙게 될 거고, 그렇다면 바이오시밀러 업계의 붐이 조금 더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지난해 발표한 글로벌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앞으로 2032년까지 55개 블록버스터급 첨단 의약품의 독점 생산권이 만료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2020년부터 25년까지 19개, 26년부터 30년까지는 39개로 늘어날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 같은 기간 매출을 따져보면 2025년 32억 9천만 달러에서 2030년 74억 달러로 2배 이상 바이오시밀러의 매출이 증가할 것이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허가 제일 빨리 만료되는 게 현재 기준에 스텔라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유럽 쪽에서는 7월에 만료가 됐고, 미국에서는 9월 달에 이번 달에 만료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로 개발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내 기업으로는 이제 셀트리온, 그리고 삼성바이오 에피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결국 앞으로 이제 블록버스터급 첨단 의약품의 독점 생산권이 만료가 되면 바이오시밀러 기업 간의 경쟁도 치열해지겠지만, 그만큼 성장하는 올해와 내년을, 그리고 앞으로를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한 국내에서는 우리가 IRA 시행에 대한 부분들을 좀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IRA 시행과 더불어서 블록버스터 의약품들의 특허 만료로 인해 가지고 바이오시밀러의 처방 선호도가 높아질 것으로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 국내 바이오시밀러들의 수혜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즉 쉽게 말해서 IRA 약가 인하로 인해서 바이오시밀러 업체들의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국내 바이오시밀러 회사들의 수혜 플러스 알파로 미국 시장 진출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또한 추가적으로 우리가 바이오시밀러 업체의 수혜를 볼 수 있는 건 바로 IRA로 인한 약가 인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들을 확인해 보면 미국 IRA 약가 인하 협상 대상 목록들을 우리가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인하율이 생각보다 높게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IRA 시행으로 인해서 메디케어 프로그램에 적용될 가격 협상 대상의 의약품은 메디케어 지출액이 가장 많은 의약품 중에서 미국 FDA 허가 이후에 9년 이상 제네릭이 출시되지 않은 화학의약품과 13년 이상 바이오시밀러가 출시되지 않은 바이오의약품을 대상으로 합니다. 약가 인하 대상은 전문의약품 보험 및 의료보험에 해당하는 의약품이 우선 대상이고, 2026년부터 파트 D 10개 의약품에 대한 약가 인하를 시작으로 2027년
15개, 2018년 뭐 파트 D, 파트 B 각각 15개, 뭐 2029년부터는 각각 20개 의약품으로 점차 확대될 예정이다. 그래서 지난해 최종으로 발표된 게 아까 앞전에 보여드렸던 해당 치료제들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국내에서는 IRA 시행과 더불어서 블록버스터 의약품들의 특허 만료로 인해서 바이오시밀러의 처방 선호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국내 바이오시밀러들의 회사들의 수혜가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해당 내용들을 좀 가져와서 본다라고 한다면 바이오시밀러 시장 확대에 우호적인 환경을 좀 만들어준다. IRA가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국내 바이오시밀러 회사들의 수혜도 수혜지만 미국 시장 진출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도 예상해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IRA 약가 인하로 인해서 규제 압력 및 특허 절벽으로 인한 이 빅파마들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전략들이 필요한 시기인데 올해 상반기 주요 빅파마 바이아웃, 즉 경영권 인수 중에 선불로 이제 한 700억 정도 이상의 가치를 인정받은 사례가 24건으로 되고 전년 동기 대비 33%나 더 넘게 늘었다는 점들을 볼 수가 있겠죠. 쉽게 한마디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결국에는 IRA 약가 인하로 인해서 규제에 대한 압력들도 생기고 특허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특허가 이제 말라간다. 특허 절벽으로 밀린 이 상황에서 빅파마들이 경영권을 인수를 하면서 특허 절벽에서 벗어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작년 대비해 올해 바이아웃을 하는 건수가 24건으로 이제 전년 대비해 3분의 1, 33%나 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용들을 가져와서 보면 특히 빅파마의 대규모 거래가 집중된 종양학과 희귀질환 분야의 경우 미약적 미충족 수요가 높은 희귀의약품 신약 승인의 확대와 ADC 기반으로 종양학 분야의 강세가 지속되는 트렌드에 따라서 관련 생명공학 기술을 보유한 바이오텍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 이를 통해서 이제 빅파마들은 지속적인 경쟁 성장을 구축하고자 유망 파이프라인 확보에 대한 니즈도 높다. 유망 파이프라인 중에 하나가 비만 당뇨 치료제를 포함한 대사질환 치료제 시장의 높은 성장세를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겠고 비만 치료제 부상에 따라서 GLP-1 기반의 경쟁 구도가 형성이 되고 그 부분에서 신규 파이프라인에 대한 투자들이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빅파마들이 이제 잠재력이 높은 파이프라인들을 강화하기 위해서 M&A를 많이 진행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임상 일정들과 비만 치료제 및 ADC 관련 이벤트들이 2024년, 5년에 많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바이오가 주도 섹터 자리매김하기 좋은 환경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국내 제약 바이오 섹터는 현재까지 크게 3번의 상승기를 거쳤는데요. 내용들을 한번 확인해 보면은 첫 번째 신약 개발, 두 번째 판매, 세 번째 생산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15년 한미약품의 대규모 기술 수출, 신약 개발로 볼 수가 있겠고 라이센스 아웃이라고 하죠. 그리고 두 번째 17년도에 셀트리온의 시밀러 유럽 시장 침투, 판매 쪽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2020년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CMO 수주 증가, 즉 생산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각 하이퍼 구간 상승을 주던 업체들이 실적으로서 새로운 비즈니스 중심으로 한 단계씩 국내 바이오가 발전해 나갔다. 그래서 이제 다음 상승기는 국내 신약의 성과 도출기다. 이 신약에 대한 성과가 이제 나오는 시기라고 우리가 전망을 좀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한 국내 제약 바이오 섹터 신성장 핵심 요인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미국 FDA 승인된 국내 신약 목록들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국내 제약 바이오 주요 글로벌 임상 및 파이프라인들을 볼 수가 있겠고요. 금리 인하에 대한 바이오 섹터의 최대 수혜 기대감들, 그리고 비만 치료제 매출 및 성장, ADC 항암제 매출 및 성장들을 고려해 봤을 때 남은 2024년과 2025년 그리고 앞으로 바이오 섹터가 시장을 이끌어갈 확률은 매우 높은 것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금일 영상은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해당 영상은 제 개인적인 견해가 많이 담겨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해당 내용들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금일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